예, 이번 도착한 역은 반도체역입니다. 반도체역에서 안녕하세요. 주영 씨가 타셨고 안녕하십니까. 이건희 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지난번에 뭐 엔터 얘기하시는 거 제가 방송 없을 예, 때 아주 그룹들 분석 아이돌도 분석하시느라고 네, 힘들었습니다. 이거 꽤 많이 하시던데, 꽤 그러고 많이 나서, 관심 많으시던데. 네, 뭐. 그러고 나서 조금 머릿속에 더 정리가 되더라고요. 방송하고 나서. 맞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그 식구들한테 브리핑을 했더니 네. 너무 많이 한다고. 그렇군요. 네, 주영 씨는 연휴 동안 뭐 하고 지냈습니까? 저는 연휴 동안 비가 와가지고 맞아요. 생각보다 밖에를 못 나갔어요. 네, 그렇군요. 다들. 네, 저도 뭐 비 오는 날 집에 하루 종일 있었는데, 자 오늘 반도체 얘기 도착했으니까 반도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장의 관심이 이제 2차 전지에 쏠렸던 에너지들이 그죠? 오늘 네. 보면 이제 애플 효과도 있어서 IT, 그다음에 반도체는 한일 정상회담 관련된 화이트리스트 재개 네, 이런 것 때문에 좀 올랐는데요. 근데 반도체 산업을 좋게 보시겠죠? 좋아져야죠. 좋아져야 된다. 그건 당위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아직은 좀 불안한, 전 개인적으로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네. 있는데 일단 뭐 오늘 화이트리스트 복귀 이거가 주는 뭐 영향 이렇게 질문 저도 받았는데 예.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왜냐하면 화이트리스트 배제됐을 때 상황을 한번 보시면 그때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가 살짝 빠졌지만 국산화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하면서 네. 오히려 더 좋았죠. 좋았다가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수요 감소, 중국 수출의 감소 뭐 이런 것들이 막 겹치기 시작하고 가격이 떨어지고 예. 경기 침체 이슈가 있고 그러고 나서 지금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한다고 한들 사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공급처를 조금 다변화하는 정도. 그게 우리나라 주가에 과연 영향을 끼칠까? 오히려 우리 국산화를 계속 진행했던 업체들이 이제 국산화가 이제 막 완성되는 회사들이 예. 있는데 그런 회사들한테 오히려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여기저기서 받을 수 있고 공급 라인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을 수 있고 그동안 검증됐던 제품을 받는 거기 때문에 훨씬 네. 좋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반도체 종목이 오른 거는 화이트리스트 해제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는 그냥 애플 효과였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기사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포장을 좀 이쁘게 잘 했는데 반도체 산업에 아주 뭐 핵심적인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는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포장만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황을 보고 그죠. 오히려 네.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가 그 화이트리스트 복원되면서 피해 볼 거라고 해서 눌렸다가 오늘은 또 급등했어요, 그죠? 예, 뉴스가 이제 나와버리면 오히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 좋아져야 된다. 화이트리스트 복귀 얘기는 그냥 뉴스로만 보면 되겠다. 이렇게 그렇죠. 예. 정리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는 좀 긍정적으로 보셨지만 또 국산화를 했던 이 소부장 기업들은 그렇죠. 예. 또 전망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제 뭐 무조건 안 좋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산화를 기껏 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국산화를 100% 다 했느냐? 그 당시 이제 그 일본에서 수입하던 소재들 중에서 그걸 100이라고 봤을 때 국산화에 성공한 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대부분은 이제 라인을 딴 데로 돌린 거죠. 유럽 쪽의 업체들한테 받고 이러면서 이제 그것도 균형을 맞췄는데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다시 그걸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쪽에서도 받을 수 있고 이쪽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재미난 거는 이게 아무리 똑같은 제품이어도 약간의 함량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죠. 때문에 예. 라인을 함부로 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걸 또 테스트 한번 이게 잘못 바꾸면 또 다시 한번 이게 반도체 라인이 다 죽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공장이 좀 일부 가동이 좀 뭐 이렇게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네. 충분히 시험해 볼 수 있는 그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기존에 납품하던 업체들 입장에서는 되게 뭐 별 영향은 그다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일본 업체들이 좋아하겠죠. 한국이 많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동안 우회해서 파느냐고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중국을 우회한다든지 우회해서 팔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본 업체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졌고 또 하이닉스 우리나라 국산화했던 회사들 보면 오늘 뭐 동진 세미캠도 오히려 올라오고 그다음에 SNS텍 같은 회사들도 오히려 올랐습니다. 예. 근데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 CEO라고 하면 SNS텍이 EUV 펠리클을 만들었는데 이게 국산화가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적용 단계에 들어갔는데 버린다. 어렵죠. 굳이 미쓰이 예. 화학 거를 갖다 쓸 필요는 없겠죠. 네.
거의 5배 이상 비싼데 그걸 굳이 갖다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위주로만 갖다 쓰고 네. 국산화가 성공된 것들은 계속 적용을 시킬 거고요. 한번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정치 상황이 바뀔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항상 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변화를 해놔야죠. 그래서 여기 키도 있고 저기 키도 있고 다변화를 해놓는 거는 아마 좋은 기회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국산화도 삼성전자가 지원해준 회사들 입장에서는 계속 지원이 들어갈 겁니다. 네. FSD 오늘 그런 종목도 강했습니다.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보면 반도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재 쪽은 오히려 조금 노이즈가 있더라도 소부장 가운데 부장님은 역시 그다음에 이제 선단 공정 이런 예. 쪽으로는 계속 관심이 있지 않아요? 아침에도 그 얘기 하셨는데 그죠? 예, 맞습니다. 좀 그러니까 압축해서 갈 기업들은 간다 이런 기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D램과 어차피 낸드는 시장이 돌아야 되는 문제고 그렇죠. 이거는 경기 사이클의 네. 문제인 거죠. 지금 오늘 그나마 반도체들이 핫하게 그나마 이렇게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이유는 애플 기기가 잘 팔렸죠. 생각보다 스마트폰이. 근데 보면 또 거꾸로 보면 이 PC 쪽이라든지 애플이 주로 이제 하고 있는 맥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또 안 팔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을 더 걱정했었는데 나머지는 원래 안 좋을 줄 알았고 스마트폰을 굉장히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팔렸다라는 부분이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네. 그리고 이제 교체 수요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나라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면 이러면 기본적으로 이 휴대폰 관련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크게 보면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연착륙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요즘에 이제 예전에 보면 뭐 더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임금이 올라가고 실업률이 떨어지면 금리를 못 내린다라고 하면서 주가를 빼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실업률이 떨어지고 고용이 좋아졌는데 임금도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환호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 침체가 안 올 거야. 금리는 이미 꼭대기야. 이런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다고 봐야 되고요. 거기다도 애플이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주환원 정책 뭐 이런 것들을 막 부과하면서 네. IT 전반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뭐 그래서 지금 이쪽에 뭐 휴대폰 부품주들 그다음에 그 반도체 일부 여전히 반도체는 그냥 D램 랜드보다는 여전히 비메모리 시스템 메모리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 보시는 게 맞다. 네, 애플 얘기까지 해주셨고요. 예, 네. 여기서 지하철에서 오늘의 경제 용어 네. 선단 공정. 네. 선단 공정 들어봤어요? 선단 공정. 들어봤는데 네, 들어봤는데 뭔지 정확히 모르죠. 명확하게 예, 모르겠습니다. 어드밴스드 somewhat. 예, 선단 공정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앞선 선자 그죠? 네. 그러니까 범용으로 쓰이는 제품이 아니라 개발하는 차세대. 이런 게 선단 공정이잖아요, 그죠? 그런 쪽에 이제 돈이나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평택의 뭐 P3, P4 라인 다 네. 그렇게 그쪽으로 가는 거고 네. 결국에 EUV 장비를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네. 이 싸움인데 네. 그러면 EUV 장비를 얼마큼 도입해서 지금 일부 지금 보면 최근에 뉴스 보면 그 4나노급을 우리나라가 이제 수주를 했다 받았다. 네, 네. 뭐 삼성전자가? 예, 퀄컴으로부터 예.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되게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TSMC가 지금 풀캐파라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TSMC가 다 찬 물량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이 원하는 건 둘이 공정하게 경쟁해서 우리가 물건을 더 많이 따오는 거죠. 근데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삼성은 계속 그 드라이브를 걸 거고요. 그러면 결국엔 이 선단 공정, 그다음에 미세화 네. 공정, 그다음에 지금 보면 AI 반도체 관련된 문제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일맥상통한 흐름입니다. 반도체에서는.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면 압축된 뭐 장비, 소재 이런 게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게 네. 벌써 움직이고 네. 있고. 그러니까 예. 3,4나노 비메모리를 얘기하면 메모리를 얘기하면 DDR5 뭐 이런 쪽이 이제 선단 그죠 가장 앞선 예. 범용화는 안 된.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오늘 그렇죠. 선단 공정. 성당 공정 네. 배워갔습니다. 네, 하나 배우고 넘어가는 걸로. 네. 그러면은 앞서 이 TSMC의 그 파운드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 이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를 30% 인상한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TSMC가 네.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이걸 가져올 수도 있다 경쟁사의 것들을. 근데 이게 이 반도체 업황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TSMC가 왜 올릴까 미국 공장에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올리겠죠, 당연히. 그 대만에서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하나는 본인들이 지금 배짱을 부릴 수 있죠. 본인들 아니고는 사실 만들어줄 회사가 삼성전자밖에 없는데 삼성전자를 꺼려하는 외국 기업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자가니까, 일정 경쟁 부분. 회사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예. 지금 삼성이 뭐 사실은 이 파운드리 사업을 따로 분리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지금 나올 맞아요. 정도로, 예. 왜냐하면 그 안에 이 전자라는 걸 끼고 있죠. 이 IT 기기들을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사실은 삼성전자에다 주기 어렵겠죠. 같이 경쟁하는, 휴대폰을 경쟁하는 회사한테 주기는 어려울 거고, 또 테슬라 입장에서도 조금은 좀 그럴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를 따로 분리하자라는 얘기도 자꾸 나오고 하는 건데, 근데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그게 전반적인 훈풍이라는 건 뭐냐면 TSMC가 캐파를 계속 늘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의 낙수 효과는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삼성전자가 제가 볼 때는 확 크긴 어렵고, 본인의 기술력으로 그렇죠. 본인 걸 예. 가져와야죠. 예. 맞아요. 예. 예. 그 AI 반도체는 굉장히 주목할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엔비디아 같은 예, 예, 경우가 그것 때문에 주목받는 건데, 뉴스 보니까 또 AMD가 마이크로소프트랑 AI 반도체 협력한다 이런 얘기 있대요. 이쪽은 아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업체들도 좀 이렇게 숟가락 좀 얹을 수 있나요? 숟가락을 좀 많이 얹을 수는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GPU 시장을 좀 이해를 하시면 네. 되는데, 반도체를 되게 어렵게 보면 되게 어려운데 지금 AI 반도체는 되게 심플합니다, 내용이.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설계를 하고 로직을 만들고 이런 거는 다 회사들은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드는 공정이 아니고 그렇죠. 예. 다 설계하는 뭐 공정들이고요. 디자인 하우스라는 예. 데서 설계하는 거고. 뭐 NPU를 한다, 그것도 결국엔 설계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엔 누가 만들어줘야 되냐면 파운드리 회사들이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그렇죠.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범용으로 쓰이는 AI 반도체 칩, 뭐 A100, 뭐 H100 이런 지금 네. 엔비디아에서 만든 칩들이 주로 많이 쓰이는데, 하나에 뭐 2천만 원을 한다, 뭐 5천만 원이 된다, 뭐 이러는데, 거기에 보면 칩 하나예요? 네, 칩 하나에. 대박이네. 그런 게 뭐 2만 개, 3만 개씩 쓰이니까 그 챗GPT를 네, 만들려면, 구현하려면, 그러면 이제 이 칩 자체가 고사양이고 비쌀 수밖에 없죠. 칩 하나가 그렇게 비싸면. 그래서 지금 현재 A100이 쓰이다가 H100으로 좀 넘어갔는데, 사실은 그 베이스에는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 GPU가 들어갑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죠. 이제 그 GPU가 들어가서 병렬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CPU는 직렬식이고 GPU는 병렬식인데, GPU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3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 엔비디아, 그 다음에 AMD, 그 다음에 IBM, 그 인텔 이렇게 3군데가 만드는데, 그러면 주로 많이 만드는 데는 엔비디아고요. 매출의 거의 대다수가 여기는 GPU고, 네. AMD는 매출의 한 20-30% 정도 차지합니다. 많으면 한 30%. 근데 그 나머지 회사는 별로 미미하고요, 시장 점유율이. 근데 여기에다가 AI 칩을 만들려면 이 GPU에다가 HBM이라는 걸 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패키징을 하는 거죠. 근데 HBM을 만드는 건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죠. 하이닉스가 그런 거 한다 그랬죠? 고대형 예. 메모리 반도체 칩인데 굉장히 많이 쌓아서 눌러놓은 겁니다. 집적으로, 이렇게 고집적. 고집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하이닉스가 HBM3를 만들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 PIM이라는 걸 만들었죠. 자체 또 연산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그래서 지금 HBM3도 지금 삼성전자가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투자하실 때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엔비디아는 하이닉스랑 묶여 있고요. AMD는 삼성전자랑 묶여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 강했고, 아. 하이닉스는 오히려 안 좋았죠, 오늘.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시장이 뺏기는 거고, 엔비디아 입장에서 시장이 줄어드는 거고, AMD는 지금 GPU 사업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입지가 더 좋아질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어쨌든 간단하게. AI가 미치는 영향력은 파급 효과가 커요. 반도체도 그렇고, 지난번에 이제 인베디드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네. 이제 쇼핑이나 네트워크도 하고, AI에 대해서는 제가 연휴 동안에 그 AI 관련돼서 120 몇 페이지짜리 리포트가 하나 있다고 읽다가 지쳐가지고 제가 다 못 읽었는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깊게 들어갔는데, 네, 어쨌든 네. 스타디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주영 씨 부장님한테 궁금한 거. 그러면은 사실 이 제조업 PMI 지수가 사실은 아직 회복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업황 반등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조건들이 있을까요? 반도체 업황. 반도체 네, 반도체 돌아서기 업황. 위해서. 네.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기 우리가 위해서는 휴대폰을 바꿔줘야지, 그죠?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소비가 수요가 늘어나야 예, 되는데 예.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요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공급자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새로운 제품을 던져주고 새로운 먹잇감을 줘야 네. 사고 싶은 구매욕이 생겨서 사죠. 사실은 구매욕이 안 생기고 그 핸드폰이 그 핸드폰이면 별로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요즘에 그 수요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를 애플이 보여줬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신제품에 대한 수요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바닥은 돌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시장인 서버 시장이 좋아지겠죠, 당연히. 이제 AI 사업이 발전이 되면 너도 나도 지금 AI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무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큰 규모는 못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보면 그 챗GPT 관련돼서 얘기 나왔을 때 하는 얘기가 다 보면 그 어마어마한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는 없다. 아까 제가 칩 하나에 보통 2천만 원, 네, 네. 5천만 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기업들이. 그러면 어딘가 공동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일부만 집중적으로 하는 AI 프로그램 그런 서버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뭐 의료면 의료 아니면 예. 뭐 인문사회 강의 인문사회 강의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AI들이 이제 발전을 하겠죠. 그럼 그런 쪽으로 투자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걸 이제 연결하는 회사들이 또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예전에 한번 반도체가 사이클을 넘어서 확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때가 데이터 센터 수요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그게 아마 가장 큰 키워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 오른 것도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죠? 예, 이제 네이버가 새로 이제 서치 GPT인가요? 7월쯤 나온다는 그런 영향까지 복합적으로 해서 올랐던 거예요, 그죠? 네. 전 네이버를 그렇게 AI 관련주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잘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네. 예, 우리나라에서 AI 관련된 전문 인력을 가장 많이 빨아들이고 있는 데가 지금 네이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기대가 큽니다, 사실. 네. 예. 그러면 이렇게 대장주라고 하는 반도체 말고도 또 반도체 소부장도 네, 네. 관심 있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지금은 것들을 소부장에 더 관심을 보이시는 게 맞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생각보다 무겁게 올라올 겁니다. 예, 무겁게 올라올 거고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뭐 HBM이 됐든 그다음에 AI 반도체를 만드는 HBM을 만들 때 이게 굉장히 집적된 고집적 회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HBM이라는 게 대역이 넓은 메모리 반도체 칩이라는 뜻인데 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메모리 반도체 칩보다 DRAM보다는 훨씬 더 비싼 거거든요. 잘 만들어야 되고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반도체를 쌓아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서로 연결하려면 전선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전기 신호가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아주 잘 뚫어서 구멍을 내줘야 되는 장비가 필요한데 그게 TSV 공정이 TSV. 들어갑니다. 예. 트루 실리콘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구멍을 뚫어준다 이런 뜻인데 그거를 아주 미세하게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걸 걔 잘하는 누군데요? 네. 회사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 예,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여전히 실적도 좋고 주가도 굉장히 좋은 이유가 그런 쪽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GPU랑 HBM이랑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결국에는 포장을 해야죠. 이게 그냥 GPU랑 HBM 이렇게 놓고 만들어가지고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게 뭔가 하나로 묶어서 서로 연결시키고 위에다가 또 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걸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결국엔 패키징 사업을 왜 주목하냐면 TSMC들도 패키징은 다 그러면 맡깁니다. 패키징에서 관심 가질 우리 내릴 때가 다 됐다 그래갖고요. 종목만 알려주세요. 네. 예, 패키징은 뭐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 예,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예. 반도체 내 관심주, 반도체 내 관심주는 오늘 한미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두 종목 정리. 할 얘기할 시간이 없네. 우리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 부장님 먼저 퇴근하시고요. 예. 여러분들 네. 퇴근하시고 주영 씨가 마무리해주고 네, 퇴근하십시오. 조심히 가세요. 네, 네. 수고하십시오. 이로운 경제 채널 EBC